강의가 이제 이번 학교로 마지막이 되었고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장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선언부에 관해서 좀 우리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내용을 좀 한번 담아서 소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편한 문제점하고 우리 이야기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회사들이 할 일, 이런 것을 나눠봤는데요. 우선 이 페이지는 말을 하자면 굉장히 지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 슬라이드의 그 내용은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는 해양 관련한 DNA의 후속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해양사 등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해양 DNA가 뛰어나고 우수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시대, 삼국, 사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중기까지를 보면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고려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대양과 해양을 가진 상당한 이런 진적인 지상을 가진 나라였고, 그 힘은 바다를 통한 다양한 교류와 교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큰 세계를 불구하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만도 버텨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해양의 DNA가 사실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우리 역사에 보면 삼국시대에 가장 늦게 출범했고 또 힘이 가장 약했던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가 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상들이 힘이 약하면 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라는 이제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일본의 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경주라는 도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도 꽤 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군을 양성하고 바다의 인력을 육성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 방어 체제도 구축해야 했고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해양 수산부로 할 수 있는 선부, 이런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력을 상당히 강화를 해서 그러면서 해양 진출을 통해서 작은 나라가 점점 힘을 키워서 경제를 증대시키고, 이 힘이 물론 해양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이 힘을 가지고 물론 외교 전략, 신라는 그 지리적으로 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힘이 있는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 역시 해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세를 키웠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힘센 먼저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역사를 보면 해양을 통한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 등장할 때 신라는 이제 말게 되는 부패와 왕권이 약해지고 왕의 행포들이 만들어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경선이 등장하고 공의가 등장했는데, 고려를 세운 왕건은 경기만,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경기만, 인천 그쪽에 그 경기만의 대항 세력이 세운 나라가 고려입니다. 고려는 원래 왕건은 작은 그 바다 세력이었는데, 궁예가 경험과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해양 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왕건을 등록합니다. 왕건은 백선 장군, 백처대를 이제 장군이고, 요도를 치면은 뭐 장성정 되는, 해군 장군정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거를 내세웠더니 계속 해상 전쟁에서 이제 이겨서 결국 이제 궁에 큰 힘을 가진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왕건 세력은 신라 통일시대에 세계적인 기업을 했던 장보고의 전통을 이어가는 양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해양 관련 문화와 경제력이 발전하는 또 전 세계화 교육하는 아르비아 시대까지 확대되는 이런 교육을 했고, 고려는 비교적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많이 고정이 되어 있고 바다에 이제 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은 그러면 한민족이 물론 이제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저 만주절판과 그 넓은 대륙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제 반도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국가다 이렇게 반도에 같이 사는 신세가 됐는데, 조선은 왜 멸망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성략 중심 사회, 명분 중시하는 사회, 실질보다는 명분은 매우 중시했다. 실용적인 소리보다 중농정책, 삼농공산에서 농부를 중시하고 부업 상업을 천시하고 해양을 천시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멸망의 큰 하나의 위기 아니냐라고 이제 보이고요. 조선 시대에 500년 중 한 400년 동안은 명이나 그대로 특히 청과 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세계의 이론으로 안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교류를 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 말기에 되면 완전히 쇄국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시험을 해야 된다. 더욱더 갖춰서 결국 나라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특히 조선시 우리가 국력이 취한 상황을 보면 평화 시기가 특히 인재멸을 느끼면서 당신을 키워야 되겠다 하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 뒤에 굉장히 평화 시기가 길어집니다. 중국 쪽에 안주하면서. 그러자 군인들도 수군을 제일 싫어하고 바다에 나왔던 사업하는 사람들도 배탄을 싫어해서 성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대한 문제는 부족하게 되고요. 위기가 되면 할 수 없이 천민들을 데려가다가 뭔가 해결하려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은 국력이 극도로 취해서 시대의 흐름, 당시는 이미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서구 열강들의 평창주의, 제국주의에 따라서 전 세계를 교육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 대결을 못했죠. 결과적으로 만국의 기를 만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해양을 진출하지 않으면 해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죠. 결국 그 해양과 멀리로서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35년 동안 나라를 이룬 이런 기록을 맞은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힘으로서 서로 이제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해방된 우리나라는 자연히 대륙 시력과 단절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현대 역사는 우리가 지금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기가 되었으면 그냥 갑자기 조선기가 됐을 거예요. 거기에는 도전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 혼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조선학을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끊임없는 혁신하는 진실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 진실성이 갑자기 이 시대에 생겼을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않다. 우리는 오랜 역사 동안에 해양의 DNA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가진 해양 DNA를 좀 일깨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해운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운이 이제 5등 가지고 올라가다가 지금 7%가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유럽 세계에서 선대를 굉장히 저거들에서 평창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선대를 늘어났지만은 오히려 약점 못하고 여전히 7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 경우 사태 때문에 7위로 떨어졌다가 우리도 선대를 늘었으나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유럽은 더 진측이 저기고 적극적으로 선대를 평정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이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홍콩이라는 나라가 특이한 이제 선적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 말해서 선체용선, 나용선 이제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겉보기 보면 굉장히 성대가 팽창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수산도 초기에 굉장히 우리가 수산력이 강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돼가고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한 3회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 해양으로 진출로 나갔고 우리는 이 자원이 부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달리 바깥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의 상황은 교육과 무역 자유를 통해서 선대를 상당 부분 유지해서 이래 향한 국가의 미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양 문제가 육성교육 때문에 이렇게 최근 우리 경제가 성장이 줄였다고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해양 인재 유익의 위기 상황이다.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 국장의 상선 인원이 늘었다가 지금은 많이 점점 줄고 있다. 대신에 내부는 회계사가 증가한다. 양선은 거의 이제 이대로 가면은 붕괴될 지경이다. 원양어선, 근해어선 한때 800척까지 원양어선 올라가다 지금은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연안어선은 아예 육충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자원관리의 측면과 이제 마무리해서 감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에도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은 해양 인재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해양 인재 위기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화면을 좀 떼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근 제가 이제 발표한 자료를 가져오는데요. 현재 우리 수는 특히 국제 항해하는 회계사,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진출한 것을 보면 상하 직급별 분기능이 있습니다. 선정 기관들은 많이 필요하고요. 소급에서는 늘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2012년경에 만들었습니다. 한 10년 하고 나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탱크의 선정별 불균형. 탱크는 늘어나는데 사람이 안 나다. 이런 문제가 이것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상급 회계사는 위로 올라간 사람이 적으니까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점점 선정기관장이 늙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한편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회계사의 공급이 부족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얼마든지 선정이 있느냐 해보면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회계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선조들이 배에 나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19는 선원교육의 차질, 선원 지구된 이미지를 상당히 악화시켰습니다. 승선 시설을 못해가지고 앞으로 선원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큰 하나의 이슈로 정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베트코인 동안에 코로나 문제 생기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기피하고 조기 하선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선회계사의 이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경에는 2.5%였는데 지금은 25% 이상 정도로 나타납니다. 10배 이상 이중률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한편 학령인구 감소와 양성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대학의 지금은 과연 언제까지 학생들이 우리 쪽에 들어올지 저것만 적을 수 있을까? 상당히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양성 인원을 국고에서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선별은 예측에 의하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작년, 재작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 충분히 육성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설대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언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 제가 아이모 활동을 약 30년 정도 했는데,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이거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비공식 유효되어 있는 거. 몇몇 사람들이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이 어떤 롤을 해주기로 하느냐? 전부 다 산업에서는 대학은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책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이모 사무총장을 만나면 대학이 도대체 내 모백대 내 국제 활동에 도대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하고 소통을 치고 굉장히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뭘 하는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죠. 또 산업이라는 여러 가지 산업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 선정 기관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아우성이 우리 대학은 뭘 하고 있냐? MZ 세대와 기성세대 갈등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의사소통 문제, 또 조기 이직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현수선박 출연하고 있는데 대학은 현수선박을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기술적 사람이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적인 지원 체제를 하고 없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배를 탄 사람을 배를 직접 경험을 쌓았지만 배를 타면 잃어버린 일이 많죠. 잃어버린 요소들이 생깁니다. 육상 진출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메고 절치는 교육적 시스템도 이걸 가지고 있느냐?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선 문제에 대한 연구 투자도 미흡하죠. 선연연구센터를 만들어달라고 국회에서 많이 요구를 했어. 5년 전에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선언 문제를 좀 다루는 걸 만들었습니다만 해운협회 지원을 약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투자하지 않고 자체 예산도 없고요. 그런 것은 향후 제가 그걸 이끌고 왔는데 선택하고 싶으면 지속 가능하겠느냐? 지속 가능성이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하였습니다. 여학생 저는 15% 정도 들어오는데 청선 취업 촉진 기능이 여러가 있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최근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 4년 정도는 공급이 딸립니다. 내가 가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공급 과잉으로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인원을 늘리게 해서 어렵고요. 학력의 감소를 벌여볼 때는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산하 직급별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한 걸 보여준 그래프인데요. 위에 것은 전체 상승은 저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운이나 해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현재 바다에 나가 있는 비기사 숫자, 국제 항공 비기사 숫자가 9,900명 있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이 좀 깨졌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사이에 다시 더 줄어서 8,800명에서 8,67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것은 특히 해지 선언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밑에 그래프는 우리 대학생들이 나가는 6,000톤 이상급의 선박인데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입니다. 선장 기관장 숫자와 그때는 배가 불과 250여 척 있을 겁니다. 저거가 2000년대 초에는. 그러나 2027년에 비해서는 그래프 벌떡 일어났죠. 벌떡 일어난 것은 결국 선장 기관장들은 많이 필요한데요. 사방기사, 이항기사는 그 수요가 적은 이런 구조죠. 그 부분을 미국인 회사가 채우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이대로 가면은 붕괴된다. 라든지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런 대표가 최근에 보면 이제 2019년과 20년 보면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2,558명에서 2,850명으로 여군 해기사가 증가점 밑에 좀 잘렸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해기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기사가 많이 들어와서 한 1년 사이에 한 300명, 미얀마 해기사가 역시 한 150명 정도 추가해서 최근에 한 400명 정도 여군 해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진출할 것은 이것이 상당히 잠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선박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푸드풀 또 가격도 싸고 이렇게 하니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선을 쓰고 있다. 미얀마는 정부 프로그램도 그렇게 좀 더 늘어난 것은 좀 특이한 정책이 아닌데 이렇게 보이고요. 탱크 수도 불교 있지만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미래를 전망하더라도 위에 것은 공급 그래프로 공급이 줄어들고 그리고 선박의 특수는 늘어나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를 왜 그러면 안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상급에서의 고려가 말씀하시고 있다. 이 그래프 왼쪽 끝은 이제 선장, 오른쪽은 기관장입니다. 선장은 여기 보면은 3, 4, 5, 60대인데 4, 5, 60대가 이렇게 몰려서 쭉 따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의 수급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기관장은 3, 4, 5, 60 쭉쭉 떨어져 있죠. 기관장 수성이 취급하는 이제 이슈입니다. 선장은 도전사 시험제가 최근에 완화됨으로써 그것이 끌어들이는 시장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기관장의 수급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글로벌 회계적 정보부로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최근 김포 ICS 멤버 리포트 2020을 보면 금년 현재 25,000명 회사 줄어서라고 나와요. 향후 2026년까지 26,000명 정도의 회사 부족은 예측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약 9만 명의 회사를 추가 공급해야만이 수급 차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코로나라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선 시절 못하는 탈의수가 급증했다. 그리고 먼저 빨리 내가 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회계사의 이전율 수익은 2013년부터 쭉 올라가고 보시면 쭉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쭉 올라가려고 약간 내려간 것은 시장에서 배터리 늘어나니까 어떻든 이제 회계사를 잡으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쭉 올라치고 간단했습니다. 근데 급수별로는 특히 사급 회계사 굉장히 이중이 많습니다. 사급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회사 고등학교는 3급이 그다음으로 높고요. 1, 2급은 이중이 아주 적습니다. 적고요. 그래서 3급도 상당히 낮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 상당히 높아졌다. 어느 점에서 이 초급 회계사들이 많이 떠나는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학년 이후 감소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가 양질의 회사 공급이 4,000명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회계사 부인함이 심하게 들기시고 그 대안으로는 결국 외국인 회사 회계사를 더 써야 되겠다는 것이 갈 것이고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 역할을 미쳐서 급격하게 이 회계사 시장이 요동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시장이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그래프로 이것은 뭐 작년도 제가 발표한 자료에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상 회계 인력이 감소가 되면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는 것을 분석해본 결과 대략 5조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고요. 뭐 그 이후에서 전체적인 회계 인력 육성이 차질이 생긴다면은 경제적 가치 전체의 한 40조 원 정도가 되는데 40조의 경제적 가치에 어떤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따라서 회계사 수급의 균형 회복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직급별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는 내국인 청년 회계사 고용을 촉진해야 되겠다. 이 원인은
개가 맞추면은 이점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노사간에 합의를 하면서 선정 이관들은 지키려고 항상 우리가 이제 국적선과 준국적선인 국지군 안에서는 반드시 선정 기관자랑 한국 사람을 투하라 이렇게 해명하기 때문에 그러다 또 이 밑에 있는 이제 개방되는 그래서 제4국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 초고등에서 있는 수준이 이런 아시아권 제3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인 한국 회계사의 경쟁력은 아시아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임금비가 한 5% 정도 비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상급 회계사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인 군함 역량의 상대적 우월로 인해서 실제로는 한국 회계사를 써주는 것이 국가가 더 경제적이다 하는 그런 외국계 기업의 큰 설득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한국 회사를 좀 더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신앙이 잘 안 된다면 내부인 측면 회사 추진을 위해서 어떤 고용 창출 기금 이런 형태에서 노상정이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내부 회사를 현재 시장 인력보다 좀 더 권유해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노사는 합의를 했고 지난 2년 동안 경사노회에서 엄청나게 논의해서 그래 합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사는 분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갔더니 땅사하고 때 했는데 계제부에 가니까 잘 모르겠다. 임금지급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난식을 표명하고 있고 그 뒤에 2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은 내분 회계사를 고용하는 세금도 감면하고 사회적인 기금도 감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제도를 벤치마크해서 일정 청년 회계사의 고용을 촉진해주는 그런 향세력을 유지해주는 이런 제작이 단순히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해서 해양대학 졸업생들 취업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해양시설의 세태가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필수 지정 일반 국제선박 운영 노사 합의 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10년 동안 운영한 결과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제 발표를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게는 수급 균형을 위해서 좀 개혁을 해야 정부가. 정부 할 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장이 잘 안 들어가면 그렇게 하잖아. 그럼 외국인 회사 고용 인원을 4년을 조율하든지 그 비시장적이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국제항해 회사 유지 인원을 설정해서 내셔널 미니멈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보면은 항만 인력 기능 유지를 위한 이런 것도 있었지. 그런 것 등등해서 최저 인력을 좀 설정해서 대기 건설을 좀 해보자. 막 이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협업계가 당연히 상하 직급별 수준이 개선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극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와 정부 모두가 청년 회계사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자. 이런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공급의 탄력성이 강화되고 현재는 어쨌든 굉장히 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옆에 한국해양조산연수원이 수급 조절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한국 공급이 많이 될 것이므로 인원을 줄을 했더니 요즘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이제 반으로 줄였어요.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2배를 늘려야 된다 해서 예전 계획 보니까 2배 정도 이상 늘리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발표하는 이런 것이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있던 것을 보고 나름 우리가 이 발표가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좀 뭘 해야 되는지 현재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다면 우리 대학도 회사 공급 기능이 거의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대학은 이 경기도과는 중심 대학이고 리딩 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뿐만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요. 다른 경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체적 교육기관들이 해양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전략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목표가 너무 전략이 하고 있죠. 물론 그 나름대로 상준 전략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사고등학교 졸업생도 학력을 조금 늘려서 고등학교 좀 살려주는 전략을 우리가 좀 나서줘야 됩니다. 우리가 맞춰놓은 그러면은 회사가도 언제 지금 무너질지 모른다. 그 인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나름대로 작은 게 같이 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서른 경력 중에서 학위 얼마나 사람을 묻어서 필요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업계하고도 뭐 우리 졸업했으니 업계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국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에 진전해주고 발표하고요. 업계와 업무기관도 체결해서 일정한 이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문제가 될까. 현재는 특별히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실제로 인재 유입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이런 점을 설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대학도 학생들에게 부단히 지도를 하면서 일정 이상 승선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선정별로는 이제 정부가 좀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래, 나는 안 팔래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수요에 수급이 못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 해결을 하려면 국가가 의도적으로 육성을 해줘야 되죠. 어떤 거기에다가 장학 제도를 하든지 어떤 제도를 말이다. 그래서 일정 인원을 모집해서 육성을 해준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도 그럼 왜 평가를 안 하느냐 힘들다는 얘기죠. 요즘 회계사 세력 중에는 편한 선정을 선호하는 그런 이유와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보다는 크게 갈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힘들지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진실성을 우리가 좀 심으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사와 지역교권 등이 좀 이런 문제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기 승선사 부대, 여러 가지 장기 문제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무원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참 바람에 관심자는 현재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제 공무원 채용할 때 성성경력 우수자에다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자. 이것은 옛날부터 주장을 했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 대학이 이제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졸업하고 별로 전혀 안 하고 그냥 부족하는 정도를 자꾸 확대하는 이런 게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결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오히려 패탄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핵인이도 제대로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국문에 들어가줘야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들어가서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수 인재를 유도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중심은 장기 승선자를 유도하는 이러한 큰 흐름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정부는 아니고 민간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경영되려면 내가 상당히 배를 타야만이 갈 수가 있구나. 이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기술 명장제도는 기관제 관련해서 필요한 것인데 기관장은 이 뭐가 없어요. 보도사와 달리.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제 명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를 물리적으로 도입을 해서라도 명예를 좀 살려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입법이 필요하겠죠. 하자. 기관장 육성을 안 하면 기관장 우선 이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관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유구동성 얘기를 하면 정부가 귀를 기울이는데 누가 한 사람 얘기해가지고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가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될 때 우리 대학이 그런 현장의 문제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해야 될 일을 한번 조금 뽑아가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수급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우리는 수급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썼죠. 옛날에는 100% 축되고 요새는 80% 수준 지역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80%대. 우선 선언연구센터 제가 학교 와서 한 지 5년 정도 해봤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
현안 문제를 발표했던 결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협력회 지원금 처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다른 할지 의미 좀 되고 있고요. 수진 육성이 선언 문제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합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수진 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좀 마련해서 선언연구센터가 이것은 선언연구센터는 어느 특정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과 합계를 위해서 필요하고 있고 그냥 이제 이선에서 필요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업생 관련해서 현장에서 불러온 소리가 많습니다. 현재 시대 관련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중률 걱정 이제 어깨가 많이 고생하고 있고요. 교수는 성선 거부의 관련된 전에 여기 또 그만두는 일이 자꾸 일어나서 이런 문제에 상당히 놀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세대간의 갈등을 요구하고 선자가 기관들이 도와주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해결되고 있는데 우리 이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 그 듣고 그리고 걱정을 하긴 하는데 일정한 우리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학에서 신속 대응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회계교육원의 원장애들을 좀 지금 만들고 여기 좀 법률과 경쟁이나 문학이나 선언연구센터도 선언적 개선연구 이렇게 행정실장 등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것좀 연구를 해서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 꼭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주면 또로서 대학에 가면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다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 우리 졸업시키니까 잘 챙겨주시오. 적폐보다는 그 국가요. 그 문제는 회사가 되는 이렇게 하고 말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좀 고민에 대한 필요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소통. 어떤 때는 소통을 잘하는 학생도 계시고 또 소통을 잘 안 하는 학생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회는 쉽게 늙은 회사 싸니까 고용을 선호하는 이제 경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고 시스템을 붕괴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 하기 전에 소통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해보자.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항상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도 토론하면서 이제 개수 좀 찾아가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고치 교육도 우리 이제 MZ 세대의 마인드셋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또 굉장히 지식인 사고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소통, 나이 많은 사람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가 이 지키려 하는 성선도의 기업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생각도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가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검도 해보고요. 학생을 상담할 때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도 있는 것이 사회적 책임도 고치를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제의 대응체계 강화. 여기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현재 소수 인원이 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 가지고서는 이 사회적 요구에 우리가 거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이슈는 한 발 뒤져간다. 디지털 전환이나 탈탄소 관련해서 너희들이 해나가는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이런 지금입니다. 누구 이야기 선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은 가장 앞서 나가는 국제의 대응이 투실하고 미흡하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일정 예산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조직을 좀 만들기를 원했는데 조직을 못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했고 지금 글로벌 센터라는 예정적 교수께서 와 계시는데 이거 확실히 못해서 공식 기고를 좀 하고 예산도 좀 배정을 해서 해줘야죠. 그래 누구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냐고 따라가요. 항상 남들이 다 해놓은 걸 들고 와서 여기 하나 들고 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대학은 항상 안 되겠죠.
여성 회계사 성선 촉진 시스템 구축을 하자. 30년 됐습니다. 대학생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여학생에 대해서 한 게 뭐냐? 최근에 우리 이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멘토르나 한 운영을 좀 하겠어요. 장학제도 운영하고 시멘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관심을 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농업 산업이 여성 문제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3%가 안 됩니다. 여성 성능이. 그래서 아이로에서 여성이 진출하기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녀 고용 평등법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거 7조에 보면 모집과 채용제 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내놓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도 보면은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노력중에 있다는 거죠. 사과 발전행 촉진 세미나로 개최하는데 효과는 미비하다. 소비만 잘 안 올라가고 부담스러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식 기구를 설치해서 30년 전부터 받았던 이제는 좀 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좀 사업도 펼치고 이렇게 좀 하고요. 우리 약간의 예산을 마련하면서 또 본부도 모집해서 하도록 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식을 바꿔줘야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단편적으로만 한 것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학생을 받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상급 유층이 안 돼서 경우는 많을 것이다. 이게 업계의 원로의 얘기입니다. 상급 유층이 못하면 경우는 많다. 그런 것인데 뭐 그것은 노사간의 합의에서 결정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학교는 그 업계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입점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현재보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오자.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교육 시스템을 지금은 문화급, 관리급들 모두 다 적어주고 있고 지금은 새로운 기술, 혁신 기술을 가진 과목들 많이 강의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다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다 끌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문화급 교육을 관리급 교육 일부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 이후에 학생들 다시 교육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미국이나 일본을 따서 스트레이트 수로 방식으로 교육해왔습니다. 유럽은 샌드위치로 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살리는 제도를 아직까지도 못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하지만 졸업 이후에 뭔가를 좀 보충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대학에서 업계가 필요한 지금 업계가 아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업계가 교육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거기에서 업계가 수 있는 교육 기능을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리급 위해서로 유통하는 그런 기능을 거기서 가져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연수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신기술, 적용, 선박기술, 교육체계 강화 요새 나오는 이런 초대형성이나 친환경이나 이런 걸 하지만 우리가 개성이 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연수를 하는 연수는 그런 역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정교육 시행도 바꾸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 그런 교육을 공부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연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제가 더 나오고 싶은 것은 공유형 신기술 사업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대학에서도 문제고 여기에서는 대학 교수만 다할 수 없어요. 바쁩니다. 산업인력도 활용하고 이런 사업을 운영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에서 지금 그런 걸 추진해서 했다고 보여줍니다. 선생문학교수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시민식이 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시민식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잘 모르겠고 그렇다. 업계에서도 시민식이 뭔지를 새로 규정해보려고 하는데 뚫은 편의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마을시는 그렇죠.
선상생활은 이제 위험 공동체이고, 위험 공동체는 일하는 어떤 그리고 생활하는 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선원들은 이를 적절히 좋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국제기구는 이미 이것을 인식하고, 회계사회는 리더십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혼동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학 교육을 만듭니다. 모든 선생님에서 인간관계의 형성 교육을 해라. 휴먼 릴레이션의 기관은 선원들의 사회적 지금의 하나는 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내 일하고 나서 나는 내 자유니까 내 혼자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라고 합니다. 그게 사회적 책임입니다.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배가 안정에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망가지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교수님들이 알고 있냐? 이런 게 안 되면 결국 사고도 떨어지고 또 저걸 못하면 저런 사람이 조기 이직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는 또 있고 산업계는 결국은 오늘날의 사회는 이제 수평적인 리더십을 중시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의 상황이 수평적인 리더십을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당장 제기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험 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은 여전히 수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면 안전등록입니다. 그 생활 공간, 생활적인 측면, 생활 공동체 측면에서는 역시 수평적인 연대와 관련한 이러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업에서 좀 넓히고요. 현대에서 사회적 이런 휴식 이제 생활 공간을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지원에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저런 사람이 큰 관심을 가지면 유급휴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급휴가를 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무급휴가를 적절히 조합해서 생애주를 좀 자주 가족을 만나주게 하는 이런 것들은 산업계가 해야 되겠죠. 우리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이제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유동성으로 그래 선원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우리가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양호한 이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지키는 이런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또 요즘에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 공동 세미나를 해서 이슈가 뭔지 발표하고 교수들 좀 연구해서 서로서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 좀 해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도 역시 그런 일에서 우리가 교육을 좀 있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선제 소품 문화 형성에서 어깨가 알아서 해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의 최근에 최대철 교수께서 선상 문화 교수에 한 2, 3년째 나왔죠. 이게 최우수도 서로 이렇게 선정이 될 만큼 이렇게 존경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도 의사소통 교육을 강화해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이 정도국으로의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이것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매뉴얼도 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이론과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노력도 대학에서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 경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또 연결해야 됩니다. 국제기구에서 선언의 일생을 책임지려면 국가가 108대 경력뿐 아니고 그 경력을 통해서 육상의 혼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클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하라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향수원 발전 기본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넣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못했죠.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저쪽으로 조금 먼 계획이 좀 먼 계획으로 조금 후인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거만 많이 돼 있거든요. 학문과정은 좀 아재 있거든요. 그래서 육상에 진출할 때 전문인들 육성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졸업하고 배 타가지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육상을 진출하는 이런 식입니다. 육상에 진출할 때 많은 배우가 있고 언제 내려갈지 내릴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있다.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내 교육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직업 능력 개발 과정, 제가 이제 가칭 붙은 게 애기 전성 아카데미 이런 걸 만들어서 육상에 내릴 때 좀 친절할 때 어떤 문제를 줄지 그런 걸 좀 해서 이게 하나의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적었는데요. 선행을 직업 능력 개발입니다. 그래서 상관특기사 육성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육상에 진출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주는 이런 것을 좀 해서 하는 기능을 대학이 앞서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분야별로 해운업계에 진출하는 사람, 해상보험, 금융, 이것이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까?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사람, 그중에서 현장 경험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항만, 운송업계, 조선제조업계, 공공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이런 과정을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작을 편집은 ADS는 여전히 알려진 24일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우리 대학에 이런 기능을 하나 써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이나 기초 전환 대비 교육 책임인데 우리는 훌륭한 교육인이 학자님께서 서로 발을 신설해서 좀 진출을 나가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 체계에서 우리 대학이 이제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제가 이제 가칭 미래의 이사를 스마트 이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C 페어에 의해서 E 페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IMO에서는 리모트 컨트롤러 이런 용어를 쓰는데 리모트 컨트롤러 너무 상하고 있으니까 E 페어로 또는 스마트 회사로 쓰다 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스마트 회사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쓰는 그게 그 말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대학이 선거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스마트 회사를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또 닫아내는 문제는 이 교육은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충분하고도 멋지게 만들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프로그램도 현재 개발되는 프로그램도 안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남은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덜어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덜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시범 이용도 해보고 지금 아이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조정을 했던 외부 차이 소프트 S 사이가 끊었습니다. 그럼 그 단계인데 굳이 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즉시 과를 신청했지만 내부터 그러면 현재 만들고 충분하니까 우리가 나가게 될 만큼 충분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단계는 안 되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관련한 좀 아이디어를 해서 하고요. 그래서 국제표준화, 우리나라 법도 바꾸고 국제표준화 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고요. 또 미래의 사회는 배를 타는 해상인력에서 육상인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과정이 전개되도록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상물리학과 육상물리학 전체 체계를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스마트 선박 관리 사이버 보안 전문가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라든지 친환경 스마트 선박 관리 전문가 스마트 한강 내로 공부 전문가 등과 같은 이런 걸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가 배를 타서 이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그려서 다양한 과정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학위 과정을 해야 될지 전문가 과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있는 이야기 선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 거 조금 구체화시켜서 그러기 위해서 개념도 있냐면은 과정도 개발해야 되고 서로 단위도 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규모제 1년 실습이 타당한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1년 실습보다는 좀 줄이고 새로운 이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는 체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사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좀 개발을 하는 이런 걸 좀 해서 우리의 이것도 K 스마트 회사를 만들어서 좀 국제사회에 좀 나가보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드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판정이 나오고 싶고요. 이것은 현재 이제 기획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이제 본 연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들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미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또 학생이 지금 매번 많이 하시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